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주 4만여의 날 충격으로 급락한 후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훈풍으로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렸는데요. 업종별로는 음식료, 화학, 기계 등이 상승했고 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섬유, 의복, 종이, 목재 등도 부진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 개인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하락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나타낸 점 주목할 만했고요. 이외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IT, 금융, 오락 문화가 올랐고 교육 서비스, 건설 등이 내리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오늘 지수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죠. 장 시작하고 나서 개장된 이후에 약간 좀 소폭 상승하다가 이제 장 마감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보통 이제 12월 달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보통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평균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은 또 상대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는데 왜 그런지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끝났습니다. FOMC라든지 ECB 통화정책회의까지 전부 다 끝나서 대외 요인들, 그러니까 대외 이벤트들이 전부 다 끝나서 사실 뭐 공백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수를 잡을 만한 이유도 없고 매도를 잡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국인 역시나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시장이 매도를 분위기를 주도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기관들 물량을 볼 때는 항상 무슨 수급을 보라고 했죠? 금융 투자하고 국가 지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매매 성격들을 갖추고 있는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초단기성 프로그램 매매라는 걸 참고한다면 이 수급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사실 투신권에서 소폭 매수를 한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증시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주체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도가 심하게 나오기보다는 현재 시장은 매수 주체가 없어서 증시 자체가 워낙 체력이 좀 약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개별주 또는 테마주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쫓아가시기보다는 4분기에 결국은 실적이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그 부분들을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외 요인이 공백기다 보니까 매수를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때문에 테마주들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챙겨보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종목들은 저희 스크린노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가장 큰 급등세 나타낸 에이티넘 인베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전부 다 사실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사실 앞전에는 이제 정부 측에서 이 가상화폐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급락이 나왔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측에서 살짝 이제 말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결국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주식보다도 비트코인으로 돈 번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또 그쪽으로 쏠립니다. 근데 돈이 되는 사업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자니 좀 아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니까 다시 이제 급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넥슨 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코빗이라는 넥슨 쪽에서 코빗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규모로 인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도 역시나 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 업비트를 이번에 또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연관되면서 좀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알고 선침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인데 이 기업이 그 비트코인 사업으로 연관될지는 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차트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어딘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이거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이 지난 9월 달에 이제 카카오가 두나무가 이 거래소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첫 번째 상승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조정을 줄 때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상승을 시킬 때는 같이 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조정. 그러니까 결국은 앞전에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붙어주고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을 죽여주는 모습,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매집을 하는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하단을 어디 구간대까지 좀 잡아가느냐, 결국 이 종목이 2,100원대까지 하단을 지지를 받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정부 정책상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좀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급락이 좀 나왔었지만 결국 앞전 지지를 결국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을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이 구간대에서 매물을 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요 구간, 정확하게는 2,550원 구간대를 돌파하면서부터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텐데, 그럼 오늘 장에 바로 이런 자리가 좀 포착됐다라고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좀 바로 급등까지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상승 구간 공략법 꼼꼼하게 알려주셨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한컴시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링크에 보안 기술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다른 거래소들과도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도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컴시큐어 사실 뭐 보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의를 해드렸을 텐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사실 가상화폐 때문에 보안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전자결제라든지 보안 관련된 종목들 같이 또 이슈로 붙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컴시큐어가 정확하게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제 가상화폐가 계속 이제 유행이 되면 될수록 뭐 해킹이라든지 사기, 또는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따라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슈들 포착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이 종목이 과거부터 급등을 할 때마다 윗꼬리가 좀 컸습니다. 지난 8월 달, 8월 말, 그리고 앞전에도 11월 초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윗꼬리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위에 매물대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 거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으로도 급등을 만들기까지는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윗꼬리가 만들어지죠. 윗꼬리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여기도 윗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제 매도하는 하방 압력이 좀 상당히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전에 상승을 했었던 구간대가 저 위에 8,600원대다 보니까 결국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 또는 매수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파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격 매매를 하신다면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동 매매를 했을 때는 위에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가? 잘 보시면 앞전에 이제 좀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떨어뜨리고 나서 재차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쌍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앞전 이제 저항 때도 뛰어넘었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붙었었는데 요 구간에 한번 상승을 시켰다가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장기 평선 120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리들이 주포들이 끌어내릴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좀 급등을 만들기 위한 급등의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단기 슈팅 패턴인데 이런 자리들만 충분히 공략을 하셔도 최근 시장에서 수익 보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매매는 주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또 기술적 매매법 꼼꼼하게 알려주셨고요. 또 가상화폐가 광풍이 불면 보안 기술도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죠. 넥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또 동남아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또 연관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 익숙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선침해 한다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놓치기에는 또 아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과연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과연 이거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한 상승이고 신용 물량도 증가가 됐고 공매도도 심한 종목들입니다. 제가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단타 패턴이 있지만 이런 패턴들로 짧게 수익을 챙길지언정 이미 오늘 같은 날 올라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또는 내일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말고도 수익 볼 종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쫓아가시기보다는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테마주들 쫓아갔다가 오히려 폭락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넥스지도 역시나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야겠지만 새로 접근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말고 더 오히려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종목이 좋을지는 시크릿 노트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부터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인가요? 네, 사실 오늘 또 새로운 또 한 주의 시작이고 또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무슨 내용을 준비를 할까,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수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사실 주말 동안에 몸살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목 상황이 좀 좋지 못한데 그만큼 제가 제 시간을 아껴서 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갖고 오려고 몸살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이 좋지 않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꼭 주목해봐야 될 만한 내용, 거대한 이슈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상화폐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메인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서 테마가 메인이 될 테마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 나날이 또 이 시크릿 노트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할 때마다 또 시청률 1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자꾸 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할 만한 내용들, 어떤 정보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준비를 해와야 될까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말 동안에 제가 또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목소리가 별로 깨끗하지도 못할 거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또 TV 방송이지만 중간에 또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방송 오는데 또 눈이 내리던데 오늘 아마 전국적으로 또 눈도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추울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해야 참 이 주식 매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지금 주식시장 재미없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재밌게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매매해요? 바로 이 시크릿 노트하고 재밌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또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증시의 5분봉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전에 거의 10시까지는 지수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10시 이후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며칠 동안 그러고 있죠. 도대체 왜 이래 지수가 약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지난주까지는 핑계거리라도 있었습니다. FOMC 회의도 있었고요. ECB 통화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쿼드러블 위칭 데이라고 할 정도였죠. 지난주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왜 오늘까지도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됐을까요? 바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보통 매년 12월 달 만기일 이후에는 증시가 올라가는 형태가 보통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 전에 11월 달에 태어났던 옵션, 선물, 파생 상품들이 모두가 청산되면서 12월 14일 날 거의 대부분 12월 14일이라기보다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둘째 주 목요일 날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남은 2주 정도는 보통 배당이라든지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아가게 됩니다.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래왔었는데 올해는 유독 시장이 약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사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죠. 외국인들도 매수를 아직 하지 않습니다. 기관들도 여전히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2월 달에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들이 역시나 매수를 잡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매만 들어올 뿐이지 투신 연기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매수를 잡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금 주요 메인 섹터 주도주라는 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뭐 앞전에는 IT라든지 제약 테마가 올라갔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메인 섹터라고 부를 것인가? 무슨 종목이 지금 주도주라고 부를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주도주 아닌가요? 여러분들 결코 시총 낮은 종목들 그리고 시총 낮은 테마 종목들이 절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유 없이 급등을 했다가 언제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 지금 고민할 겁니다.
저 종목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맞나? 저러다가 폭락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들 하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되신다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민됐을 때 뭔가 확실치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정말 분석을 해보고 정말 확신이 들고 정말 이 종목이 확률이 높다라면 그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도 오늘 시장 상한가가 전부 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이 나왔을지언정 그게 아니라도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잠시 뒤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수급의 부재, 결국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개별 종목들, 테마 종목들, 당일 이슈에 있는 종목들만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고 가상화폐 관련주만 상승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상승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게임 관련된 종목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무슨 종목 있죠? 바로 지난 9월 13일 날 게임주의 첫 번째를 소개시켜드린 게 펄어비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장에 펄어비스 역시나 장중에 7%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펄어비스 말고도 많습니다. 위메이드, 웹젠, NC소프트, 넵튠, 넷마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굳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급등 종목들 쫓아가기보다는 정말 수급이 뒤따라주고 기관들,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종목, 바로 게임들입니다. 게임 관련된 종목들, 급등도 안 나오지만, 아니죠. 급등이 안 나온다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네요. 장중에 7%까지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급등도 나오는 종목인데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종목들도 SM이나 JYP 같은 종목들,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소비주들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 내 종목이 안 가는 것 같고 다른 종목들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들 특징이 뭘까요? 바로 대표적으로 수급이 받쳐주고 실적이 튼튼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건 바로 엔터입니다. 그동안은 게임주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으니 오늘은 엔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왜냐고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최고의 영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캐릭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미디어의 황제라고 불리는 루퍼스 머독이 소유한 21세기 폭스사가 바로 디즈니랜드에 흡수합병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호재거리죠, 이거야말로. 정말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사, 혹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저 마크를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사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이 배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즈니가 이제 폭스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영화, TV 사업에서 공룡기업이 또 다른 공룡기업을 만나서 정말 엄청난 빅 호재로 작용을 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건 정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전에 미국 통신업자인 컴캐스트가 21세기 폭스사를 인수를 하려고 했으나 포기를 하면서 디즈니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정말 이제 앞으로 중요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트 디즈니,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정말 자그마한 그 TV 방송에서 보던
만화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이런 놀이동산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 잘 뜯어보면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자, 1996년대 미국의 3대 방송사 중에서 ABC 방송을 인수를 했던 게 디즈니입니다. 여러분들 ABC라는 채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큰 뉴스,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ABC 뉴스를 통해서 언론이 공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KBC, KBS, MBC, SBS 이 중에 하나를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월트 디즈니가 3대 방송사 중 하나를 인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우리 아버님들 또는 남성분들 직장을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뭐 하시나요? 바로 자진 않습니다.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켜서 스포츠 채널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바로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입니다. 이 스포츠 채널을 인수를 했었던 게 또 월트 디즈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스포츠 채널, 바로 월트 디즈니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픽사 인수를 했었죠. 픽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토이스토리라든지 니모를 찾아서 이런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1909년, 이거야말로 정말 히트였죠. 사실 지금 우리 영화 중에서 가장 히트를 치는 영화라고 친다면 저는 어벤져스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어벤져스 시리즈 많죠. 아이언맨도 있고요. 또는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그리고 헐크 시리즈, 이런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게 사실 마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근데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월트 디즈니에서 2009년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대성공을 했었죠. 자, 이거 그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들 다 월트 디즈니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2012년에는 스타워즈로 유명한 루카스 필름까지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따져보니까 어떤가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냥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회사, 단순히 디즈니랜드를 하고 있던 기업, 그게 아니라 엄청난 쟁쟁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디즈니가 이것도 모자라서 바로 21세기 폭스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정말 왜 이 많은 사업들까지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했기에 또 폭스사까지 인수를 할까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벤져스와 또는 닥터 스트레인지 또는 헐크, 많은 정말 이 쟁쟁한 마블 영화들로 인해서 성공을 했던 게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아바타, 그리고 판타스틱, 그리고 데드풀, 이걸 만든 게 21세기 폭스사입니다. 사실 디즈니가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긴 했으나 데드풀이나 판타스틱 4 같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아직까지 판권이 다 흡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21세기 폭스사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 캐릭터들을 쓸 때마다 돈을 지불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21세기 폭스사를 인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마블의 모든 캐릭터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영화 사업 부분에서 훨씬 더 매끄럽게 진출이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21세기 폭스사도 이런 쟁쟁한 영화들까지 만들었던 기업이었고, 상당히 영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대형 공룡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기업이 합친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독점 기업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벤져스, 엑스맨, 판타스틱 4, 데드풀, 킹스맨,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영화 제목들입니다. 근데 이 영화 제목들은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활약을 했었고요.
근데 ESPN하고 ABC 뉴스 같은 이런 미디어 부분들이 부진을 했다라는 게 그동안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TV로 집에 가서 스포츠 채널을 볼 때 ESPN을 보긴 합니다. 그리고 ABC 뉴스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핫한 3대 방송사 중에 하나이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들이 부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가 뭐 야구든 골프든 또는 야구든 전부 다 TV를 봤었는데 근데 요즘 정말 여러분들 TV로 과연 이 채널들을 보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 조금 집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아버님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TV를 이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IT 기기들, 특히나 모바일 기기들이 발전을 하면서 TV를 시청하기보다는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휴대폰 또는 많은 이렇게 자그마한 IT 기기로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로 이렇게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있었던 뭐 뉴스, 스포츠 채널들이 미디어 부분들이 기존 본방송을 보기보다는 재방송 또는 바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대부분들이 스트리밍으로 좀 보게 됩니다. 유튜브라든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ABC 뉴스가 적자고요. 스포츠 중계 채널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월트 디즈니에서는 영화 콘텐츠 사업은 성공을 했으나 미디어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결국 폭스사를 인수를 하면서 미디어 사업에 더 강점을 부각을 하게 됐고요. 폭스사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트리밍 채널까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트리밍의 최강자 넷플릭스하고 경쟁 구도를 갖추게 됐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정말 뭐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넷플릭스라는 기업. 이 기업이야말로 바로 스트리밍 채널에 있어서는 최고의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많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야말로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채널의 최고의 강자입니다. 결국 이 월트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이제 경쟁 구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 좀 인수 사건을 좀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일단 시총액이 797억 달러고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선도 기업이죠. 그리고 회원 수는 전 세계 190여 국에 1억 9천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월트 디즈니는 어떤가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세계 1위와 2위의 영화사의 결합입니다. 그동안 극장과 TV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제는 영화도 사실 극장 가서 보시는 분들보다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 지분 30%를 함께 지분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인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진출을 해서 어떻게든 시장에서 강자로서 다시 발돋움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 온라인 스트리밍 자체가 좀 부진을 했었고 TV 산업 부분들 ABC 뉴스나 ESPN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는 주춤거렸으나 이번에 폭스사를 통해서 다시 주가를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월트 디즈니사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앞전에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적 때문에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난 7월 달부터 주가가 바닥에서 꿈틀거리다가 최근에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건 주봉인데요. 그만큼 월트 디즈니사가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전고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디즈니사가 폭스사를 인수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종목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룡회사의 탄생은 결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애플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애플 관련된 종목들, IT 기기들이 움직이듯이 또는 미국의 제약회사들, 화이자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움직인다면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이나 또는 삼성제약, 한미약품이 움직이듯이 미국의 미디어 사업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여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이걸 찾아야 앞으로 시장 주도주, 앞으로 시장 메인 섹터가 탄생될 거를 미리 선취할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즈니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디즈니사 못지않게, 물론 디즈니사하고는 경쟁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디즈니사에 어떻게 보면 근접할 수 있는 기업, 그만큼 기술력과 많은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좀 상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엔터 회사 1위 기업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주가만으로 어떤 기업인지 답이 나오십니까? 바로 CJ ENM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약주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과도한 상승 쫓아가실 필요 없다. 이 바로 CJ ENM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의 상승 이유, 이 종목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이유 무엇이 있는지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아마 코스닥 시가총액을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코스닥 시총 순위입니다. 1위가 셀트리온이고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가 신라젠, 4위가 CJ ENM, 5위가 티슈진입니다. 뭐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갑자기 편입을 하게 됐죠. 그리고 6위가 로엔, 7위가 펄어비스입니다. 자, 근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제약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은 곧 거래소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글쎄요. 셀트리온하고 합병해서 이전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합병을 하지 않는다, 뭐 다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3위 신라젠입니다. 근데 제가 신라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백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요. 자, 적자인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잡히자니, 시총 1위로 하자니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금은 상당히 많이 부진하죠. 그리고 신라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국은 보호예수 물량 풀리다 보니 지금 계속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총 4위인 CJ ENM이 코스닥 시총 1위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정말 시총 1위, 2위, 3위, 4위, 5위를 따져봤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따진다면 저는 ENM이 가장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셀트리온은 거래소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ENM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TV 방송 채널만 돌려봐도 대다수의 채널들이 CJ ENM을 통해서 만들어진 채널들입니다. 무슨 채널이 있습니까? OCN 또는 많은 영화 채널들 다 CJ ENM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TVN 또 많은 뭐 도깨비라든지 미생 여러 드라마들 전부 다 ENM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드라마 또는 채널들 많은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인력들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지인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이 CJ ENM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입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웹툰 작가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 소위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웹툰 작가와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보고 싶고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회사에 보고를 올렸더니 회사 측에서는 그 신입의 말을 그대로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네이버 웹툰 작가 상위권 웹툰 작가와 바로 미팅을 주선을 해줄 정도로 회사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력 하나하나에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보니 그만큼 회사에서는 밀어주고 있고 그만큼 회사가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이런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만큼 수급도 튼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십시오. 실제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집 중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왜 들어오겠습니까? 기업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신들 어떻습니까? 투신들도 중간중간 뭐 매도를 잡는 모습은 나왔으나 물론 이때는 잠시 눌림목이 나올 때고요. 다시 최근에 매수를 잡아가면서 오히려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투신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들. 게임주에 이어서 엔터주들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괜히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개인들 수급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미들끼리 치고박는 구간들입니다. 근데 실적 좋은 녀석들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담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담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관들, 외국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건 기관들하고 외인들입니다. 기관들하고 외인들 종목들 과연 급락이 나올까요? 실제로 급락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주로 매수를 하는 테마주들은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급락도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사실 대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물에서 잡아야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으로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ENM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건데 자, CJ ENM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현재 저가인 종목들도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자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률이 기대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메인 테마가 될 엔터 업종에 대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디즈니가 폭스사를 인수함에 따라서 미국의 엔터 기업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미디어 산업 변화가 영향을 미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또 수급도 탄탄한 CJ E&M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엔터주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되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재미없다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충분히 좋은 종목들 골라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입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주도적으로 어떤 종목들 사고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바로 게임, 엔터 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앞으로 꾸준하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엔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